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까지 이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대부분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막바지 정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은 사상 첫 9조 원대 예산을 맞이했지만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제외돼 국회 심사 과정 또는 추경을 통해 많게는 3천억 원대 증액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로 예산 반영은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평택 오송 복선화 사업과 제2철도 관제센터 구축 등 530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도는 막바지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사업이 있지만 아직 내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뒤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기재부와 달리 충북도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만큼 내년도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만이라도 우선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카이스트 부설 AI 영재고 설립도 2027년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도 14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과는 별개로 총 사업비 2조 7,600억 원대의 K-바이오스케어의 조기 추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R&D 병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타 면제 등 K-바이오스케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건의를 드릴 생각으로 있다.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정부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밖에 일하는 바포와 도시농부 등 김 지사의 5개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이 무산됐던 중부고속도로 남이 호법 구간 확장은 그 구간을 줄여 남이에서 서청주 사이 구간만 예산이 포함됐고 내년 착공 예정인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이미 일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목표액을 올해보다 많은 9조 1천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조 1,203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보다 3,93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412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 292억 원 등입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5년 호우피해 특별모금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14일 연장합니다. 공동모금회 측은 지난달 16일 중부와 남부지방에 이어 어제 수도권에 극한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기부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별모금 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데 힘써야 하는데요. 이 충북을 대표하는 의암 손병희 선생은 3일 만세운동을 이끈 33인의 민족 대표로 앞장서 독립선언식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고향 청주에서는 선생을 기리는 것을 넘어 생명, 평화 사상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음악과 안무, 연극이 어우러진 무대 위에 펼쳐지는 한 사람의 삶. 소년 시절부터 3.1운동의 주역이 되기까지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삶과 정신을 풀어낸 음악극 하늘사람 손병희입니다. 기록문화도시 청주가 선정한 우수공연 콘텐츠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의암 손병희 생명공감 한마당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광복절과 주말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연과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삶 그리고 그의 어떤 정신을 온 가족이, 온 시민이 함께 공연으로 또 춤으로 노래로 또 이야기로 만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이자 동학혁명의 기치를 들고 만민평등을 외친 민족종교 지도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적 독립국가를 지향했던 의암 선생. 하지만 고향 청주에는 선생의 유어지를 제외하면 그의 정신을 교육하고 전승할 공간이 없습니다. 유어지 일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거의 죽어있는 공간처럼. 그래서 이분의 훌륭한 사상과 업적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 연수.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정신을 대대손손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에 간다고 하죠. 이 보훈군이 일종의 스터디 카페인 공립형 공부방을 만들겠다며 도교육청과 손을 잡았습니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보훈군에는 8곳의 중고등학교에서 1,1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심보다 떨어지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훈군과 교육청이 일종의 스터디 카페인 공립형 공부방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공모 사업에 도전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주도 센터를 이번에 공모 신청을 했어요. 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교육부의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국비가 지원됩니다. 단순 공부 공간 제공을 넘어 EBS와 협력해 학습 코칭까지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이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학습 멘토링, 진로 상담, 입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것입니다. 특히 입시 정보가 도시에 비해 빈약한 보훈군에 입시 코디네이터를 섭외해 중고등학교 입시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근처에 주변에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찾아다니느라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생긴다면은 학습 코칭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도교육청은 내년 3월 보훈군 소유의 건물에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CJB와 충북교육도서관이 공동으로 제작한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김장하 선생을 취재한 졌으면 그만이지의 저자 김주환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른 김장하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에서 김주환 기자는 천여 명의 장학생을 키워낸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선생의 삶을 전하며 김장하 선생에게 배우는 나눔과 실천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김주환 기자 북콘서트는 CJB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1인 가구의 이사를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충북 청년희망센터와 함께 청주시 관내 이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명씩을 선정해 무료 이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오는 27일까지 충북 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새 사령탑 김길식 감독 체제에서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올 시즌 한 자릿수 순위를 향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FC가 홍콩 프로축구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새 전술을 시험했습니다. 권호규 전 감독의 사퇴 이후 지휘봉을 잡은 김길식 감독이 팀 색깔을 새롭게 입히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0일 천안시 TFC와의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둔 김 감독은 지금까지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며 리그 12위였던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속도를 매번 중요시하거든요. 속도라는 게 생각의 속도가 일단 빨라야 될 것이고 경기의 속도, 판단의 속도, 움직임의 속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공격 전개 방식입니다. 그동안 수비진 사이에 짧은 패스 위주로 시간을 끌다 공격 루트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전진 패스로 빈 공간을 적극 공략하며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대가 대응할 틈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격 전개에 있어서 되게 심플하지만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고. 물론 그만큼 체력 소모도 커졌습니다. 한 발이라도 더 뛰어야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만큼
경기 내내 많은 활동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이 뛰어야 되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많고 또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는데 좀 선수들이 회복도 잘하고 감독님이 또 회복 잘 시켜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현재 리그 24경기를 치렀고 앞으로 1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선수단은 올 시즌 한 자릿수 순위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가 신축 건물에서 오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국도비 148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오창산단 혁신지원센터는 산단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센터는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이 충청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25개 실 가운데 23개 실의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모임인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가 오늘 송재봉 의원을 초청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R&D 확대와 금융 지원, 지역 인재 유치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기업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 종목이 확대되는 등 e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이에 발맞춰 대회 유치와 상설 경기장 건립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대형 LED 화면이 무대 위에 설치되고 각종 장비가 하나둘 들어옵니다.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결선대회를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국 16개 시도대표 선수단 300여 명은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등 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500억 원에 이를 만큼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대회 롤드컵은 2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두며 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제천시는 이런 흐름에 맞춰 2023년부터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올해는 자체 e스포츠 팀도 창단했습니다. 또 각종 대회 유치 경험과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 상설 경기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경기장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사실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제천시만의 강점을 살려서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을 하고 또 다양한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 인재 양성 지원부터 학교 내 e스포츠부 창단, 국제대회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시설 확충뿐 아니라 콘텐츠 육선과 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역에 이제 경기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 레벨의 대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에서부터 학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또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e스포츠 산업이 제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유원대학교가 아산 캠퍼스와 영동 캠퍼스 8개 건물에 대해 교육시설 안전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도를 종합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최우수 등급은 10년, 우수 등급은 5년입니다. 유원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캠퍼스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무예 태권이 필리핀 명문 사립대학인 아테네오대 마닐라대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됐습니다. 충주시와 한국태권협회는 필리핀에 전문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 무예와 문화 융합을 주제로 한 교양 체육 프로그램을 필리핀 현지에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택견 과목이 개설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충주시는 택견 세계화 교육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8호 규모의 음성 파크골프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음성 파크골프장은 음성군 음성읍 일대 14,000제곱미터 부지에 15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관내 파크골프장으로는 생극면과 맹동면, 금왕읍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군은 내년까지 감곡과 대소 파크골프장도 차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45분경 저수지 인근에 운전자 없이 아침부터 시동이 켜진 차가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소방당국과 수색을 벌여 숨진 A씨를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대이비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